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코인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 할 건 한국 코인은 이제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순위들도 이제 500위 코인 밑으로 다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코인 2번 들어가는 것들 보시면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코스모 코인까지 했는데 이게 458이거든요. 이후부터는 500이에요. 솔직히 20위권 안에 있는 것들만 투자하라고 거의 대부분이 가이드를 드리는데, 전 특별히 한국코인이라 해서 한번 알고 싶어서 했던 것 뿐이지 순위권으로 치면 그렇게 투자할 만한 것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관심코인, 제가 한번 공부하고 싶었던 코인들이 있었거든요. 3번 관심코인, 얘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요. 어떤 거냐면 테조스하고 코스모스하고 체인링크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항상 코인마켓캡 순위별로 저는 진행을 하니까 오늘 테조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테조스, 제가 많이 알고 싶었던 부분이고,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10입니다. 랭킹 12. XTZ이고요. 복사해 놔야 되고, 자, 지금 가격이 1946원이에요. 2000원 정도 되죠. 자, 맥스 서플라이, 총 공급량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수가 6억 6천 개예요.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 다음에 현재까지 발행된 수가 8억 개예요. 그래서 1억 4천 개 정도가 뭐 스테이킹이 됐든 뭘 됐든지 간에 발행은 됐는데 아직 사용자들한테 시장에서 풀리지 않는 물량이 1억 4천 개 정도 좀 됩니다. 그럼 오늘은 테조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XTZ. 자, 코인 상세 분석 XTZ. 코인 분석 XTZ. 테조스. 네임은 테조스예요. 심볼은 XTZ. 그 다음 코인입니다. 토큰이 아니죠. 토큰은 어떤 데 속해 있는 그런 걸 말하는데, 얘는 자기가 메인이에요. 윈도우, 리눅스 이런 것처럼 얘는 자기만의 그런 운영체제 아니면 자기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메인 최상위 포식자예요. 자,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죠. 테조스. 뜨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테조스닷컴. 얘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거 한글로 번역을 해서 할게요. 요즘에 번역이 좋아져서 안전한 업그레이드 가능 마지막의 내장. 테조스는 글로벌 유효성 검사기, 연구 및 빌더 커뮤니티가 지원하는 자산 및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윈도우 제품, 그 다음에 리눅스 제품 이런 거죠. 윈도우 안에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모태가 되는 부분, 자식들을 가질 수 있는 애, 이런 거죠. 테조스는 현재 스마트 계약 안전, 장기 업그레이드 가능성 및 공개 참여와 같은 블록체인 채택에 직면한 주요 장벽을 해결한다. 스마트 계약 때문에 해킹이 당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 가능성, 어떤 게 플랫폼이란 것은 확장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공개 참여와 같은 블록체인, 블록체인의 단점이 한두 가지 있겠어요. 이제 이것들을 개선하는 게 테조스가 하는 일이다. 밑에 있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밑에 있는 부분. 우리가 거래를 발생시키고, 거래를 블록체인에 쓰고, 블록체인 쓸 때 안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할 것인지 간접 민주주의를 할 것인지, 안전에 대해서 호환성이 떨어지면 안전한 부분을 다시 교환할 수 있도록 쉽게 교환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들 같은 걸 해준다는 거죠. 안전하고 제도적인 스마트 계약. 테조스는 자산 및 기타 가치 사용 사례에 필요한 안전 및 코드 정확성을 제공합니다. 기본 스마트 계약 언어인 미셸스는 요즘에 언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공우주 및 핵 및
반도체 산업과 같은 미션 크리티컬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공식 검증을 용이하게 한다. 최첨단으로 업그레이드 가능. 테조스의 모듈식 아키텍처. 모듈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암호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암호화폐잖아. 암호를 할 때 보면 256키로 할 것이냐 512키로 할 것이냐면 256키보다는 512키가 더 안전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암호화폐가 256키로 암호화를 하는데 이게 뚫렸어. 그러면 256을 뽑아내고 512를 집어넣으면 얘가 512로 작동 암호를 시키는 거죠. 모듈이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그 부분만 제거하고 그 부분에 새로운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넣는 거죠. 그러면 플랫폼이 그냥 동작하는 거예요. 모듈식으로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고장난 부분만 교체하는 거죠. 그런 거고, 그래서 테조스의 모듈식 아키텍처와 공식적인 업그레이드 메커니즘을 통해 네트워크는 새로운 기술 혁신을 제안하고 매끄럽게 채택할 수 있습니다. 테조스의 온체인 인보이스 발행 메커니즘과 결합된 이러한 측면을 통해 프로토콜은 커뮤니티 합의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미래의 최첨단 기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커뮤니티 합의 있잖아요. 커뮤니티 합의를 희생시키는 게 어떤가요?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오스 같이 21개 CP만 뽑아서 얘들한테 모든 권한을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요. 속도도 빠르면서 확장성도 넓고 뭐 이런 걸 다 한다는 건데 이런 기술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말은 쉬워도. 공개 참여 및 인센티브 조정. 테조스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는 수정안을 평가 제안 또는 승인함으로써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POW 및 기타 POS 네트워크와 달리 모든 이해관계자는 베이킹 또는 이임을 통해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인플레이션으로 희석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떤 디테일한 설명은 없고 그냥 로펀 설명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전세의 개인과 단체가 테조스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다. 뭐 다 테조스고 뭐 이런 데가 있다는 거죠. 제가 뭐 회사는 잘 몰라서 더 보기 더 있나? 없잖아. 자, 여기까지 읽었고 이제 메뉴들 한번 보시죠. 시작하기. 자, 여기 나왔네요. 테조스란 기초자원, 보관 및 사용, 기초지갑, 베이크 기초자원. 한번 가보시죠. 테조스는 자체 업그레이드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자산 및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소스 코드를 공개한다는 거죠. 이해관계자는 수정 프로세스 자체의 업그레이드를 포함하여 핵심 프로토콜의 업그레이드를 관리합니다. 테조스가 이제 대충 어떤 건지 아시겠죠? 테조스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뭐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보험이라든가 이런 어플리케이션 단이 아니라 얘들이 돌아갈 수 있는 그 윈도우와 같은 생태계를 구축하는 얘예요. 그래서 얘가 중점으로 둬야 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블록체인에 기록한다든가 합의 알고리즘을 뭘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할 때 얼마큼 확장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러프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애죠. 테조스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테조스는 네트워크를 두 개의 서로 다른 블록체인으로 분리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우리가 BTC에서 비트코인 캐시로 분리가 됐잖아요. 완전히 두 집 살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비트코인은 제가 알기로는 8메가로 알고 있거든요. 거래할 때 한 번에 블록체인에 넣을 수 있는 블록의 크기가 8메가로 알고 있는데 1메가로 알고 있거든요. 1메가. 근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1메가는 너무 작다.
8매가 256으로 더 늘리자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가 분리된 거잖아요. 근데 테조스는 무슨 말이냐 하면 비트코인이 1매가 있는데 8매가 늘린다고 해서 이렇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처럼 둘로 완전히 딴집 살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비트코인에서 그걸 늘릴 수 있다는 거죠. 확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두 집 살림에서 가장 피본 경우가 어떤가요? 비트코인 캐시하고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이것 때문에 피봤잖아요. 얘들이 그냥 포크하지 않고 사이좋게 같이 갔으면 괜찮았는데 둘이 싸우고 뭐 해가지고 그냥 두 집으로 그 체인이 분리된 다음에 완전히 맛이 갔잖아요. 가격들이.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포크가 되면 좋은 게 아니에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만약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았으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보다 더 높았을 수도 있어요. 이는 포크에 대한 제한이나 기대가 커뮤니티를 분열시키고 이해관계자 인센티브를 변경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성되는 네트워크 효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체 수정으로 인해 프로토콜 업그레이드에 대한 조정 및 실행 비용이 절감되고 향후 혁신을 원활하게 구현할 수 있다. 온체인 거버넌스, 테조스에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프로토콜 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 주기는 이해관계자들이 제한된 의정서 개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제공한다. 이 온체인 메커니즘을 자체 수정과 결합함으로써 테조스는 이 초기 선거 프로세스를 변경하여 더 나은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발견될 때 이를 설득할 수 있다.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온체인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정을 할 때 테조스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만 보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블록체인에 쓸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쓸 때 누구의 허락을 맡은 다음에 써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직접 민주주의는 그 테조스 노드에 참여한 모든 노드들이 노드들 중 51%가 선거를 하면 채택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오스 같은 경우는 21개만 BP들만 그거 블록체인에 쓰는 걸 관여하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테조스도 간접민주주의 같아요. 디포즈. 어떤 거냐면 블록체인을 쓸 때 그냥 이거 추측인데, 아직 저도 테조스를 잘 몰라요. 추측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쓸 때 합의를 거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어떤 애들만 거치는 것 같아요. 탈중앙화 혁신, 이해관계자가 승인한 수정안에서 의정서를 개선하는 개인 또는 그룹에 대한 지불이 포함될 수 있다. 이 자금 조달 메커니즘은 강력한 참여를 장려하고 네트워크 유지 관리를 분산시킨다. 프로토콜에 기여하도록 장려되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다양한 개발자 에코시스템을 육성하면 테조스 개발 및 채택이 쉬워진다. 분산 옷장의 핵심은 뭐예요? 은행에서는 트랜잭션, 모든 거래 내용이 그 은행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을 해요. 나름대로. 근데 분산 옷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각 컴퓨터들이 테조스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테조스 어플리케이션을 깐 후에 노드가 되면 그 노드들은 테조스의 분산 옷장을 모두 다 자기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그러면 1000대가 되든 10,000대가 되든 한 대보다는 1000대가 좋고 1000대보다 10,000대가 좋죠. 이 말은 의미는 어떤 거냐면,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1000대 중에서 500대가 테조스 네트워크에서 그냥 컴퓨터가 파괴돼서 500대밖에 이제 테조스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전 세계에서 골고루 테조스 네트워크의 노드로 참여를 하는 게 안전하잖아요. 예. 근데 전쟁뿐만 아니라
테조스의 노드를 통해, 노드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될 수 있잖아요. 나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자기 컴퓨터에 테조스를 깔고 그 다음에 테조스의 분산 원장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내 컴퓨터에 저장시켜 놔야 돼요. 그게 분산 원장 기술의 그 핵심 원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보상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테조스의 분산 원장을 가지려고 자기 컴퓨터에 그걸 테조스의 분산 원장을 저장할 사람은 없겠죠. 왜냐하면 내 컴퓨터에 그걸 저장하기 위해서는 내 컴퓨터를 켜야 되고 전기세가 나가는 거고 내 컴퓨터가 CPU를 쓰는 거거든요. 내 CPU를. 그러니까 뭔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스마트 계약 및 공식 검증. 테조스는 스마트 계약을 작성하고 제3자가 검열하거나 종료할 수 없는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또한 테조스는 스마트 계약과 같은 프로그램의 속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여 보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는 공식 검증을 용이하게 한다. 이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이런 것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몰라요. 소스코드를 보지 않는 이상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 파고들어서 이 사람들이 말했던 스마트 계약에 대해서 안정성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소스코드 받아보고 분석해야 돼요. 누가 하겠어요 그걸. 믿는 거지. 지분증명. POS가 어떤 거냐, POW는 최고라는 거죠. CPU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POS는 뭐예요? 합의에 의해서 블록체인에 집어넣는 거죠. 자, 직접 민주주의는 노드에 참여한 모든 노드들이 투표를 해야 돼요. 디포즈는 뭐예요? 그 중에서 21개, 10개 이렇게 딱 몇 개의 노드들만 선택을 해서 그 노드들만 블록체인에 쓸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블록체인에 넣을 때 관여할 수 있는 노드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속도는 빨라지는 거죠. 엄청나게. 예. 블록체인은 간단해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다. 무조건 간접민주주의 해야 돼요. 그러니까 21명, 10개 딱딱 지정해서 그 노드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드를 지정할 때 이오스처럼 투표를 통해서 권한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누구나 노드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10개씩 노드가 한 번에 블록체인 하나 적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10개의 노드들은 빠지고 다른 10개가 또 다음 블록을 이 10개들이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10개가 이걸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오스하고 똑같은 방식이지만 이오스가 분산형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얘들은 투표를 통해서 뽑는데 그 투표권을 가진 게 이오스를 몇 개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근데 노드에 뽑은 21개가 그 대부분의 이오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뽑힌 노드들은 별 이상이 없으면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북한처럼 세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이오스는 좀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 근데 다른 것들은 이오스가 똑같이 21개, 10개 딱딱 정하는 건 똑같은데 다른 데는 한 번만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바꿔버려요. 10개를. 노드 자체를 또 10개를 또 10개가 하나의 블록을 쓰면 또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오스가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예. 지분증명은 테조스의 다양한 참여자가 블록체인 상태에 대한 합의를 도달하는 메커니즘이다. 다른 POS 프로토콜과 달리 모든 이해관계자는 테조스의 합의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자체의 보안 및 안정성에 기반한 프로토콜 자체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한다니까 얘는 진짜 직접 민주주의예요. 참여한 모든 노드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합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테조스가 속도가 느린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또한 POS는 다른 합의 메커니즘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참여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춘다. POS는 속도가 느려요. 간접 민주주의보다. 이거 직접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테조스가 POS로 채택했다는 거잖아요. 한번 계속 읽어보죠. 속도에 대한 문제를 테조스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저는 아주 궁금해요. 지금 POS에서는 합의 과정에 참여하고 인플레이션으로 희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 작업 증명에서와 같이 합의 프로토콜은 정직하지 않는 행동에 불이익을 주고 정직한 행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이 문장 때문에 생긴 게 뭐예요? 포주 디포주인데 여기서 들어가는 게 비잔틴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거죠. 비잔틴 알고리즘 계열. 비잔틴 알고리즘 계열이 이거잖아요. 부정직한 노드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 네. 테조스 프로토콜에 의해 직접적으로 인센티브화되는 보안에 정직한 다수에 의존합니다. 말은 쉽지. 그걸 어떻게 알고리즘적으로 어떻게 걸러내느냐는 거죠. 참가자가 부정직하게 행동하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다. 보증금을 받고 각 노드들은 보증금을 내야 되고 만약 부정직한 경우라고 생각되면 자기가 제출했던 보증금을 날릴 수 있으니 누가 어리석은 행동을 할 것이냐 라는 거죠. 테조스의 특징이 그거네요. 보증금을 받고 너는 부정직하니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어 라면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백서는 이따 읽을 거예요. 네. 테조스의 보관 및 사용. 테조스 토큰을 보유하면 테조스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지갑에서 테조스의 보관 및 사용이 가능하다. 최소한 한 번은 독립적인 예부 보안 감사를 받은 지갑을 아래 목록에 기재했다. 잊지 마라. 스스로 개인 키를 관리하지 않으면 토큰도 관리할 수 없다. 자, 암호화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공개 키가 있고 개인 키가 있어요. 공개 키는 누구한테나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트코인 주소 있죠. 이더리움 주소 있죠. 테조스 주소 있죠. 물론 이오스처럼 계정을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애들은 그 주소 자체가 퍼블릭 키입니다. 퍼블릭 키. 누구나 한테 보여줘도 되는 키. 그러면 개인 키는 누구만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블록체인에서 누군가 거래를 발생해서 어떤 걸 블록체인의 원장에 기입할 때 블록체인은 검사를 합니다. 퍼블릭 키를 통해서 지금 그 수량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퍼블릭 키에 해당하는 퍼블릭 키하고 연동되는 개별 키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개별 키가 없으면 절대로 블록체인 원장에 쓰지 않습니다. 근데 개별 키를 봤는데 퍼블릭 키하고 연동되는 개별 키가 맞다고 확인되는 순간 그 거래는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블록체인에 기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키를 누구한테 빼앗겼다, 누구한테 보여준다 이러면 그 순간 자기의 소유권은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모든 사용자는 어디에서든 개인키 정보에 액세스할 때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가능한 모든 안전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컴퓨터에 남겨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컴퓨터에 남겨놓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암호화 시킨 후에 컴퓨터에 남겨놔야 된다. 제일 안전한 것은 어떤 거냐? 제일 안전하다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안전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USB를 사가지고 그 안에다 넣어서 관리하는 거고, 관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USB를 통해서 읽어야 될 경우에는 컴퓨터에 네트워크 선을 뺀 후에 USB를 꽂고 내용을 잠깐 본 후에 사용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극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지갑을 비롯해 개인키 정보를 알고 있는 모든 당사자나 소프트웨어는 해당 공개키 해시로 관리하는 테조스에 액세스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지갑, 갤리온 지갑, 태지박스, 국칼. 저도 이거 안 깔아서 잘 모르겠어요. 테지스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자, 이 정도로 했고, 자, 이제 그걸 읽어봐야죠. 테지스의 백서를 읽어봐야죠. 테지스의 백서를 읽으려고 했는데 못 읽겠어요. 왜냐면 PDF로 되어 있고, PDF는 안 돼요. 한국어로 번역이 안 돼요. 아쉽네요. 왜 이렇게 했는지.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어렵게 써 있죠.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읽기 힘들도록 써놨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읽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테지스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뭐. 자, 그 다음에 크래프트 들어가 볼게요. 테조스 있을 거야, 아마. 유명하니까, 테조스. 테조스는 진정한 디지털 연방을 설립함으로써 스스로 지배하는 분산형 블록체인이다.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코드의 정확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가장 민감하거나 재정적으로 가중된 스마트 계약 보안을 강화하는 기술인 공식 검증을 용이하게 한다. 뭐 이런 건 읽을 필요 없어요. 테조스는 뭐다?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다. 테조스는 플랫폼이다.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장 밑단에서 어플리케이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줘야 된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 테조스. 근데 이 테조스가 지금 읽어본 바로는 그렇게 특출나게 뭐 뛰어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 최근 뉴스도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회사 성장 직원, 만에 18%가 감소했죠.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19년? 이게 끊겨. 직원이 어쨌든 줄었다고 하고, 테조스 주요 인력 관리, 캐슬린 브라이먼, 공동 창업자, 아서 브라이먼, CTO. 테조스 사무소가 샌프란시스코, 미국 거네. 미국 거니까 조금은 그 인센티브가 있죠. 네, 미국에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헤드쿼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설립일은 2014년, 232밀리언, 난 이런 건 잘 모르겠고, 테조스, 뭐 이런 거고, 순위 12, 시가총액, 이런 거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재무제표도 볼 수 있거든요. 뭐 제가 뭐 그렇게 하는 게 마켓캡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별로 없네. 경쟁자는 네오, 이것도 플랫폼이잖아요. 이더리움 플랫폼이잖아요. 블록은 이건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고, 플랫폼은 플랫폼끼리 경쟁하는 거죠. 테조스 플랫폼, 네오 플랫폼, 이더리움 플랫폼, 백그라운드에 있는 어떤 거죠. 윈도우하고 리눅스가 치열하게 싸웠던 것처럼 그런 거죠. 네. 테조스 웹사이트 트래픽 250K 정도, 314K,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토탈 원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트위터 팔로우 수는 뭐 증가하고 있네요. 테조스 트렌드인데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네. 이쪽에서는 올라갈 거라고. 이거 예측이거든요. 테조스가 올라갈 거다. 관심도가 클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뉴스 있었으니까 뉴스 한번 읽어보시죠. 코인데스크. 코인데스크 한국도 있는데,
스위스의 6 거래소 스테이킹 보상으로 테저스 ETP 상장. 2019년 11월 14일. 한 달 전에 나왔던 거네요. 새로운 금융 상품이 현재 소수의 주요 포스 블록체인 중 하나인 테저스에 출시될 예정이다. 목요일 암호화폐 스타트업인 AG는 ETF를 출시하여 6 스위스 증권거래소의 시세에 따라 테저스 암호화폐를 추적했다. 7위에 본사를 둔 아문의 테저스 ETP는 6에서 현재까지 발행된 9번째 암호화 기반 ETP이며 이 회사는 관리 대상 자산에 약 7천만 달러가 있다고 추정한다. 아문의 이 제품은 기본 자산은 코인베이스가 보유할 것으로 밝혔다. 아문의 최신 ETP는 포스체인 제품으로서 코인베이스에 의해 테저스 시스템에서 베이킹이라고 하는 스테이킹 보상을 발행할 것이다. 스테이킹, 테저스 스테이킹. 아까 이것 때문에 뭐 테저스가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스테이킹 하면 뭐 돈을 주겠다, 보상을 해주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이건 이제 한국어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이건 이 정도로 하고 OKEX 테저스 파운데이션 2 토크나이저 넘어갈게요. 뭐 그렇게 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테크니컬 다큐멘트 PDF로 됐네. 그냥 왜 PDF로 했을까? 위키피디아 들어가 보시죠. 테저스 위키피디아나 해스체인, 해시넷 여기서는 잘 되어 있거든요. 여기 테저스가 없다고? 테저스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실망감을 주네요. 진짜 얘들은. 해시넷이 제일 좋아요. 해시넷이. 얘들은 정말 하위권에 있는 애들까지도 다 기술해 놨는데. 자, 테저스 온체인 거버넌스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계약과 DF 개발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암호화폐이다. 온체인 거버넌스 얼마나 좋아요. 온체인 거버넌스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 의해 다른 요소 없이 체인 내부에서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 블록체인이 하나만 있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다 한다는 거죠. 온체인, 오프체인. 온체인 거버넌스는 암호화된 통화 블록체인에 대한 변경을 관리하고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런 형태의 지배 구조에서는 변경사항의 발생 규칙이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인코딩된다. 개발자들은 코드 업데이트를 통한 변경을 제한하고 각 노드는 제한된 변경을 수행할지 아니면 거부할지를 투표한다. 온체인 거버넌스는 비공식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 모든 노드를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한다. 모든 노드. 노드가 뭔지 알죠? 컴퓨터. 어떤 컴퓨터? 테저스에 온장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장이 어떤 거냐면 그 안에 우리가 거래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용량이 많겠죠. 네. 그것들을 들고 있는 컴퓨터, 전 세계에 몇 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컴퓨터, 노드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 모든 노드를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함으로써 비트코인의 중앙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자 주장한다. 그 과정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그 과정에 참여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참여하면 뭐 주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각 노드는 투표용 전체 거래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지만 개발자들은 대체자금 지원 메커니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각 노드의 투표는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의 양에 비례한다. 투표할 수 있는데 테저스 양에 따라서 비례한다. 따라서 노드에 의해 보유되는 암호화의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표를 가지게 된다. 자, 이제까지 하고 스마트 계약과 DF 개발용? DF 개발 어떤 거요? 윈도우 위에 많은
어플리케이션 들어갔잖아요. 게임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문서 작성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듯이 테두스에 DF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두스가 앞으로 클지 안 클지는 어떻게 보면 된다? 테두스 안에 어떤 유명한 DF들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플랫폼을 제공하는 암호화폐이다. 유동지분 증명, 엘포즈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이건 처음 봤어. 엘포즈가 뭐지? 잠시만 볼게요.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 보고. 리퀴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리퀴드 액체? 암호화폐 소유자 중 랜덤하게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 대표자들끼리 합의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합의 알고리즘.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이 이거잖아요. 말로 하려니까 좀 답답한데 이거잖아요.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대표적인 게 이오스, 그 다음에 테조스. 이오스는 어떻게 한다? 투표에 따라서 21개 BP를 선출한다. 근데 이 BP들은 변동이 없는 이상 쭉 21개가 쭉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처럼 뭐라고 해야 되나? 독점하는 거죠. 독점할 수 있는 환경이고, 테조스는 뭐예요? 이런 환경이라는 거죠. 21개 BP를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대표자를 몇 개의 노드로 뽑는지 모르겠는데 하는데 어떻게 한다? 랜덤하게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 대표자끼리 합의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합의 알고리즘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트랜잭션, 그러니까 블록체인 원장에 기입할 때 한 번 기입하면 테조스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또 랜덤하게 21개를 또 바꾸고, 맞죠? 또 랜덤하게 21개 BP를 또 바꾸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 직접민주주의는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왜냐면 10,000개가 다 합의를 하는 거하고 21개가 합의하는 거하고 한 개만 가지고 합의하는 거예요. 어느 게 제일 빠르겠어요? 다음이 속도가 제일 빠르고 네이버가 속도가 빠른 것은 지들끼리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들이 결정하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지들이 책임지기 때문에 빠른 거예요. 이오스가 빠른 건 뭐예요? 21개 지들끼리 다 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근데 이러면 독점이 생기니까 사람들은 이오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이오스에 대해서 불안하게 보는 거죠. 우리 실제로 그렇게 불안하게 보고 있고 21개 BP들이 지 마음대로 이오스 생태계를 다 결정하니까 불만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테조스는 어떻게 했다? 21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되니까. 만약 테조스가 직접민주주의 그냥 포즈로 했다면, 이게 포즈잖아요. 포스 방식이고 포즈 방식으로 했다면 테조스는 사람들이 안 쓸 거예요. 누가 쓰겠어요? 속도가 느려져졌는데,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테조스도 디포즈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몇 개의 노드들이 블록체인에 기입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얘들을 독점시킨 게 아니라 계속 랜덤하게 바꾼다는 거죠. 이러면 사람들이 비록 간접민주주의지만 믿는다고. 이러면 독점이 아니다, 이건 독점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믿는다고. 이런 알고리즘이 독점이 될 수도 없잖아요. 계속 바뀌는데. 그래서 테조스가 이오스에 비해서 테조스가 괜찮다.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 이런 개념에서는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이름은 많아요. 디포즈 하면 되지. 엘포즈 했다가, 그럼 엘포즈하고 디포즈의 차이점은 또 뭐야? 참네. 그럼 엘포즈하고 디포즈의 차이점은 뭐야?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다 똑같은데. 아까 그거 21개 BP를 막 계속 그거 바꿔치기 하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어요. 비잔틴 BFT인가? 얘들도
있다고요. 얘들도. 제가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거 띄웠어요. 띄워드리고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말장난 같아 지금. 근데 개념은 다 똑같은데. 리퀴드. 대표자들끼리 합의하여 의사를 결정을 내리는 합의 알고리즘이다. 유동 위임 지분 증명 또는 리퀴드 지분 증명이라고 한다. 테조스가 이 방식을 사용한다. 넘어가면 되고. 읽었으니까. 오카멜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했다. 저도 이건 처음 봐요. 네, 빠른 속도와 완벽한 보안이 장점이다. 테조스의 합해 단위는 XTZ이다. 테지라고도 한다. 테조스, 테지. 테조스의 창시자는 아서 브라이트만과 캐서린 브라이트만 부부이다. 돈 많이 벌었겠네요. 테조스는 기존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단점을 해결함으로써 이오스 카르다노와 함께 대표적인 3세대 암호화폐로 불리고 있다. 테조스는 2018년 8월 기준 시가총액 9억 8천만 달러. 현재 18위이다. 지금 10위에요. 많이 올라갔어요. 테조스. 예, 떴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말장난인 것 같은데 하여튼 개념이 거의 비슷한 것들끼리 테조스. 자 보세요. 이게 합의 알고리즘이거든요.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POW 1세대, POS 2세대, 디포즈 3세대거든요. 디포즈가 3세대예요. 대표 노드 선출하는 거예요. 합의 과정은 대표 노드들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쓰는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간접민주주의예요. 근데 이 간접민주주의도 차이점이 있죠. 이오스처럼 21개 BB가 독점해서 쭉쭉 모든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이오스고, 이게 이오스 있죠. 테조스 있죠. 그 투런 있고 비트쉐어 있고. 테조스는 뭐다? 엘포즈 방식이다. 엘포즈 방식인데 영어로 써놔야지. 자 보면 알겠지만 비잔틴 장애 허용 BFT라는 것들도 있어요. 얘들도 디포즈예요. 디포즈 방식인데 리더 노드를 해요. 블록 생성 및 전파하기 위해서 리더 노드들을 생성하고, 악의적인 노드 맞죠? 똑같은 말이죠. BFT나 아까 테조스 이건 악의적인 사용자 제거잖아요. 제거.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보증금 받는다. 보증금 받아서 보증금 압수를 한다. 압수. 응?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는 한다는 거고, 그 비잔틴 장애 허용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악의적인 노드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런 거고, PBFT 이것도 똑같아요. 보면 기본 노드가 있고 백업 노드가 있어. 기본 노드들이 리더들이 다 하는 거고, 그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다 지금 3세대가 디포즈인데 조금 좀 틀린데 보면 의미는 다 똑같아요. 의미는 다 똑같고, 이게 보면 알겠지만 비잔틴 장애 허용도 매 블록 생성 때마다 리더를 교체해. 리더들을. 테조스도 교체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독점이 생기니까 다 교체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오스보다 나은 거죠. 항상. 근데 거의 다 유사하잖아요. 말싸움 같아 진짜. 이런 거 읽을 필요 없죠.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테조스 개발팀은 2명의 설립자와 10명의 프로그래머로 구성되었다. 지금 이걸 작성된 시기가 옛날에 작성됐기 때문에 지금은 몇 명인지 몰라요. 이런 거 읽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특징 이런 걸 읽어야 되는 거죠. 특징을 봐야 돼. 요즘 테조스가 핫하잖아요.
비트코인 캐시처럼 포크를 하는 경우 커뮤니티를 분열시키고 참여자들 중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의 인센티브를 변경시키게 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성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행동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테조스의 자체 계정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포크하지 않고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이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조정이나 실행을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여러 다양한 변화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식이죠.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가 블록 사이즈 때문에 싸웠잖아요. 뭐 1메가로 해야 된다, 2메가로 해야 된다, 뭐 256메가로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둘이 분리시켰잖아요. 근데 테조스는 포크를 안 시킨대요. 포크를 안 시키고 만약 같은 문제가 생겼다. 지금 테조스가 1메가인데 이제 커뮤니티 사용자들끼리 이제 너무 속도가 느리니까 이걸 2메로 하자. 용량을 늘리면 2배나 더 많은 그 트랜잭션을 넣기 때문에 속도는 2배나 더 빨라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싸움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한다? 투표를 통해서 2메가로 하자는 팀이 우세하면 메인 코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메인 코드를. 새로운 그 체인을 만들지 않고 그냥 그 체인을 좀 더 고쳐서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유연하게 코딩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연하게. 이게 코딩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만약 블록이 지금 2메가인데 이걸 256으로 늘리자 했을 때 만약 지금 현재 테조스 플랫폼이 그렇게 바뀔 수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포크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로 쭉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잘 짜놓으면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잘 못 짜놓으니까 1메가에서 2메가로 바꾸자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그 체인에서는 안 되니까 다른 체인을 만들어서 한 거잖아요. 그 체인에서는 2메가로 바꾸는 순간 그 체인은 엉망이 돼요. 소스 코드를 엉망으로 소스 코드를 엉망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2메가로 바꾸는 순간 그 블록체인을 읽어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드 포크를 해야 되는 거고 소스를 따로 써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소스를 쓸 수 없고 또 비트코인 캐시용 소스 코드를 또 만들어서 다른 그 체인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던 거예요. 근데 테조스는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체인을 포크할 필요 없이 지금 체인을 변경할 수 있다. 프로그램만 좀 바꾸더. 뭐 그런 자신감. 온체인 거버넌스. 테조스는 사용자가 프로토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핵심을 구현할 수 있는 공식 프로세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위한 핵심 기술이 바로 온체인 거버넌스이다. 온체인 거버넌스는 모든 사용자에게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암호화 원장을 제공한다. 모든 사용자에게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암호화 원장을 제공한다. 테조스는 자체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하드포크를 할 필요가 없다. 시스템을 잘 만들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이는 프로토콜 개선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같은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플랫폼들,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은 많은 참여자들의 의견을 모두 담을 수 없어서 하드포크로 체인이 나뉘어졌다. 반면 테조스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로만 존재하고 그 단위로부터 확장해 나가는 구조이다. 기존의 채굴 알고리즘은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블록을 생성한 노드에게 보상을 지급한다. 반면 테조스에서는 블록들이 스스로 프로토콜 속에서 움직이며 자체 관리하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이다. 이거 좀 개념이 좀 야시시하네. 무슨 방식인지 모르겠어. 이런 방식은 전체 블록을 소유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의 블록체인이 아니고 체인을 하나만 소유한 후에 높은 합의를 받은 블록으로 교체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확장을 테조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을 원하는 사용자들이 스스로 진행한다. 이거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말만 듣고는 정확하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테조스는 하나의 체인만을 가지기 때문에 빠른 처리가 가능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유효하지 않는 체인은 합의를 많이 받은 체인으로 교섭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이건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예요. 속도와 보안성 측면에서 뛰어나다. 나는 이걸 보고 왜 이게 속도하고 보안성이 뛰어나다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더 많은 합의를 받을수록 더 빨리 블록을 만들게 되며, 당연한 말 아니야. 합의가 빨리 되면 빨리 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51% 합의하면 그냥 쓰는 건데, 적은 합의를 받았을 때 더 천천히 블록을 만들게 되어서 유효하지 않는 블록은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즉 테조스는 스스로 진화하고 스스로 고쳐나가는, 이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고, 나 비트코인 내용을 쓰면서 왜 이런 결론을 도출했는지 솔직히 이 글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네요. 스마트 계약과 검증. 테조스는 스마트 계약을 만들고 제3자에 의해 검열되거나 폐쇄될 수 없는 대앱을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그렇죠. 윈도우라는 거죠. 윈도우. 테조스는. 게다가 테조스는 스마트 계약과 같은 프로그램을 수학적으로 증명함으로써 보안을 향상시키는 기술인 공식 검증을 용이하게 한다. 설정한 조건에 맞추면 전송 거래가 이루어지는 스마트 계약에 수학적으로 검증하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 즉 테조스 블록체인은 쉬운 공식 검증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스마트 계약 보안을 강화했다. 이 기술은 적절히 사용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버그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에 이더리움 다오의 버그를 처음으로 발견한 블록체인 전문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이더리움 다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알아야 되는 거죠. 이에 쌓여야지. 디센트럴라이즈 오토노머스 오가나이제이션은 기존의 중앙 집중화된 조직이나 단체와 달리 탈중화 분산화된 자율적인 조직을 말한다. 탈중앙화 자율조직이라고 한다. 2016년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정신과 상통하는 조직으로 다오를 출범시켰다. 다오는 이더리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벤처이기도 하다.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인 다오 또는 분산된 자율회사는 약한 인공지능을 그냥 그만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네. 버그. 지금 중요한 건 버그를 찾아야 되는 거죠. 버그.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과 토큰 소지자가 투표한 제안을 통해 운영되는 자치 벤처 캐피탈 기구인 다오를 발표했다. 하지만 출시 전에 코드상의 버그가 발견이 되었는데 스마트 계약에 포함되어 있어 변경이 불가했고, 이 버그로 인해 신원불명의 해커가 다오의 계정에서 7천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빼돌리게 된다. 이 치명적인 해킹으로 인해 다오가 탄생도 하기 전에 사장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분산화된 혁신. 토큰 보유자들이 합의한 제한된 계정 안에 대하여 개인이나 그룹에 대한 보상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사용자들이 참여를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부분을 분산화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을 포함하는 시스템은 개발자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여 개발하게 만들 수 있다. 미켈 오카멜 리퀴디티. 테조스는 블록체인 최초로 미켈슨과 오카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개발했다. 미켈슨 언어는 스마트 계약의 수학적 코드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간단한 트랜잭션의 논리적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간단한 관리를 위해 사용된다. 또 다중서명지가 관리 부여 및 분배와 같은 사업을 도울 수 있다. 오카멜 언어는 파이썬처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짧은 코드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 바이트 레벨로 명령을 수행한다. 인터프리터라는 거죠. 따라서 플랫폼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빠른 속도를 제공하고 설계 단계에서도 보안성을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테조스는 하드포크가 필요 없게 되었다. 이런 거 알려면 좀 더 세밀하게 더 깊숙이 알아야 되는 거죠. 테조스는 스마트 계약을 위해 리퀴디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다. 리퀴디티는 테조스 측에서 자체로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미켈슨의 보안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는 테조스의 고급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이다. 자, 합의 알고리즘. 테조스는 유동 지분 증명, 엘퍼즈, 리퀴드, 프로프 오브 스테이트,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유동 지분 증명은 암호화폐 소유자들 중 랜덤하게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러니까 믿음이 가는 거예요. 예. 이 대표자들끼리 합의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합의 알고리즘이다. 유동이임 지분 증명 또는 리퀴드 지분 증명이라고 한다. 테조스는 이오스처럼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오스는 완전히 독과점이죠. 1만 개 이상의 테조스 코인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랜덤하게 대표자를 선정한다. 아, 1만 개 이상. 1만 개 이상. 아이씨. 중에서 랜덤하게 대표자를 선정. 1만 개 이상.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구조에서 분산형 P2P 네트워크 참여자인 노드는 네트워크를 계속 가동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자원을 제공하며, 그렇죠. 이걸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테조스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컴퓨터를 희생하는 거예요. 전기세도 내주는 거고, 자기의 컴퓨터니까 CPU도 하도록 해주는 거고.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지분증명 합의 알고리즘은 테조스의 다양한 참가자들이 블록체인 상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메커니즘이다. 다만 테조스는 다른 지분증명 프로토콜과는 달리 모든 사용자가 테조스의 합의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의 보안과 안정성에 기여한 대가로 프로토콜 자체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 노드가 되면 보상해 준다는 거네요. 노드가 되면. 테조스의 지분증명 알고리즘은 사용자들이 무작위로 선택되어서 부여한 코인량에 따른 보상을 받도록 설계되었다. 즉, 아주 적은 양의 토큰을 가지고 있어도 블록을 생성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건 아주 좋은 거죠. 거의 대부분이 토큰 수에 따라서 보상을 받거든요. 근데 테조스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 아주 적은 양의 토큰을 가지고 있어도 블록을 생성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듯 테조스의 고유한 지분증명 합의 알고리즘은 모든 사용자에게 네트워크상의 트랜잭션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토콜에 의해 보상받게 만든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는 노드들은 불만이 많겠는데요. 블록 생성의 적합성 여부는 테조스 코인을 보유한 일부 대표자들인 베이커, 블록 생성은 베이커들의 투표로 결정. 이긴 베이커라고 부르네요. 베이커. 다른 애들은 기본 노드, 프라이머리 노드, 리더 노드, 아니 백업 노드 이렇게 부르는데, 얘들은 베이커라고 부르네요. 테조스에서 베이커는 블록체인에 대한 검증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빵을 굽는 사람에 비유한 테조스의 은어이다. 베이킹은 테조스 블록체인의 블록을 서명하고, 그러니까 베이커들이 한다는 거예요. 블록을 만드는 거. 게시하는 행위이다. 이는 대표자인 베이커들이 한 블록의 모든 트랜잭션이 정확하고 트랜잭션 순서가 합의되고 이중 지불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지분증명 합의 메커니즘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테조스는 이오스와는 달리 베이커를 선거로 뽑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테조스에서는 암호화폐인 테지를 10,000개 이상 보유한 노드만이 블록의 검증 및 생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즉 10,000개 이상의 테지를 보유한 베이커만이 빵을 구워낼 수 있다. 10,000개. 이 10,000개 얘기하니까 그것도 생각나네. 어떤 게 생각나냐면 그 암호화폐 중에 비공개 암호화폐 그 암호가 뭐더라? 지켓이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암호화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암호화폐 있는데 지켓이 말고 그 암호화폐 있는데 그 암호화폐도 몇 개 가지고 있는 애들만 뭐 한다는, 하여튼 암호화폐가 뭐 신선한 것들은 없어요. 다 그거지. 즉 10,000개 이상의 태지를 보유한 베이커만이 빵을 굽었다. 테조스의 기본 블록 생성 주기는 1분이다.
테저스도 이렇게 빠른 게 아니네요. 1분이래, 1분. 비트코인이 10분인데. 비트코인보다 10배 빠르다고 하면 좀 실망인데요, 그러면? 테저스? 뭐 1초에 뭐 3만 개다. 뭐야. 리플 같은 경우는 1초에 뭐 3만 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기본 블록 생성 주기는 1분이다 하면 비트코인에 비해서 10배 정도 빠르다는 건데 엄청나게 느리다는 거잖아요. 대표가 아닌 일반 사용자들은 대표에게 지분을 유임하여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된다. 토큰을 많이 유임받은 베이커일수록 블록을 검증할 기회가 늘어난다. 베이커들에게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보상 및 테저스의 5.5% 인플레이션을 통한 보상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테저스는 지금 얼마예요? 8억 개 정도가 지금 발행이 됐잖아요. 8억 개 정도. 맞죠? 8억 개 정도. 테저스 8억 개 지금 발행됐어요. 8억 개 5.5%씩 생기는 거죠. 생겨요. 5.5%가 1년 지나면 생기는 거예요. 1년 지나면 또 5.5%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 5.5%는 누구한테 준다? 블록 생성하는 애들한테 성과급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저스는 무제한으로 나온다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테저스는 지금 8억 개가 돼 있는데 지금 총 공급량은 무제한이에요. 그 말인즉슨 무제한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8억 개의 코인을 매년마다 5.5%씩 새로 테저스를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왜냐하면 그 5.5% 가지고 누구한테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블록을 생성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테저스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5.5%씩 계속 토큰이 나오는 거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계속 그 코인 수가 늘어난다는 거, 끝없이 늘어난다는 건 그건 좋은 점이 아니고, 근데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냥 공짜로 받으니까 좋은 거고, 공짜는 아니지만 자기 자원들을 투입한 거지만, 테저스가 이오스의 유임 지분 증명 디포즈 방식과 다른 것은 투표를 적게 받았더라도 블록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적게 받은 만큼 확장한 힘을 많이 갖지는 못한다. 가죠. 아이코, ICO 필요 없고 베타넷, 메인넷, DAP죠. 어떤 DAP는 좋은 거지. DAP 플랫폼 코인 위에서 작동하는 탈중앙화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간략히 분산 앱이라고도 하며 독자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메인넷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앱에서 제공하는 게임, SNS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코인이라 하지 않고 토큰이다. 테저스 위에 돌아가는 DApp은 코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토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어떤 DApp이 있다는 것은 얘기하지 않았어. 평가 및 전망. 테저스는 자체 수정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단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이 말은 즉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인 하드포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강점을 내세운 테저스는 2017년 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 넘어가죠. 이런 거 읽을 필요가 없죠. 자, 소스코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테저스. 왜 없지? 테저스가 XTZ 없네? 그럼 코인 코드 캡 여기서는 있겠죠? 테저스가 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없네? 테저스가? 없네? 테저스가? 트위터하고 레딧은 이따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이거 넘어가고, 자,
달러당 환율이 1173원이에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USDT당 달러가 1.6이고 코인원 한국에서는 테조스가 코인원에 밖에 없나? 사우스코리아 1950도. 그 다음에 해외 사이트는 해외 거래소는 바이낸스, 비트파이넥스, 히피티시, 후오비 글로벌 이렇게 있죠. 자, 한번 해보죠. 우리 한국이 테조스 값이 좀 비싸네요. 코인은 하나밖에 없는데 히피티시에 비해서 5% 정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네요. 비싸게 팔 수 있네요. 자, 1번 구글 트렌드 한번 보시죠. XTZ 테조스는 유명하니까 트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테조스 가격이에요. 테조스 가격. 지금 테조스 가격 보이시죠? 이게 석 달치인데 많이 올라간 거 보이시죠? 사람들의 관심도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이 관심도. 테조스 보이시죠? 테조스 얼마나 승승장구했는지. 사람들도 관심도가 이렇게 높아졌어요. 테조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죠. 차익 재정 거리는 받고 시가총액 거래 금액. 4번 테조스 1번 5등부터 15등까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테조스는 지금 10등이에요. 10이에요. 시총은 보시면 아까도 봤지만 지금 100억이에요. 100억 1000억 조인데 테조스는 13조 정도 되나요? 13조 100억 1000억 조 아닌데 1.3조 100억 1000억 조 1.3조 1.3조고 그 거래량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2% 올랐고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7.44% 올랐어요. 다른 것들 보시죠. 다른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캐시 떨어졌죠. 라이트코인 떨어졌죠. 이오스 떨어졌죠. BNB 코인 떨어졌죠. 그것도 많이. 사토시 비전 떨어졌죠. 올라간 애를 보세요. 누가 올라갔는지. 테조스가 유일해요 지금. 예. 자, 공매수는 볼 건 아니고 코인뉴스 한번 보시죠. 테조스에 대해서 이런 것. XTZ? XTZ이었나? 이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XTZ XTZ 맞죠? 테조스. 응? 응? 이게 왜 이랬지? 죽었나? 럴스러스 이럴수가. 아, 이게 나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코인텔레그래프 한번 보시죠. 오늘 뉴스 어떤 뉴스가 있는지. 이것만 빼놓고 다 써버리죠. 테조스 9시 반이네요. 좀 이따 자야 되겠다. 아, 피곤하다. 자, 테조스 이렇게 바로 쳐보죠. 테조스 뭐 이건 있죠. 12월 11일 이것 때문에 올랐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이 16일이죠. 이 뉴스가 사람들한테 많이 그때 좀 늦었지만 많이 그 테조스에 대해서 좋은 점으로 많이 부각됐죠. 레저 라이브 테조스 및 테조스 스테이킹에 대한 지원 추가. 하드웨어 올렛 제조회사 레저가
레저 라이브 어플리케이션 최신 버전을 발표하고 테조스와 테조스 스테이킹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다. 레저, 나노하고 레저. 작년에 발표된 레저 라이브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레저 하드웨어 월렛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레저 라이브는 또한 암호화폐 잔고를 확인하고 토큰을 주고받고 개인키를 관리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하드웨어 지갑이에요. 하드웨어 지갑. 이런 것들을 USB처럼 생긴 하드웨어 지갑에서 알아서 다 관리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은 편해요. 개인키도 내가 관리할 필요 없이 그냥 그 레저에서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해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드웨어 지갑을 사는 거죠. 레저의 CEO인 파스칼 구티에는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레저는 보안성과 아무런 불편 없는 사용자 경험을 결합하고자 한다. 테조스와 관련된 발표는 바로 그런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노력의 일환이다. 레저 라이브는 암호화폐 사용을 간편하게 해주고 레저 하드웨어 월렛은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한다. 레저에 대한 소개죠. 겁나게 많네. 테조스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토큰 보유자들에게 한나게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하고 한편 레저 라이브가 사용자들에게 스테이킹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테조스는 지분 증맥 블록체인 프로토콜 상에서 작동된다.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은 POW 시스템 하에서 작동되지만 테조스 블록체인은 모든 토큰 보유자들이 안전성이 높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건 우리가 봤던 거니까 같은 말이니까. 바이낸스 암호화폐 거래소 이게 12월 4일 나왔죠. 이 기사도 참 좋았죠. 이것 때문에 테조스가 또 올라가는 스테이킹을 한다는데 그냥 올라가는 아주 그게 아니고 리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고 테조스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 하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이거 하나로 지금 쭉쭉 올라가고 승승장구하고 너무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일간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2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3일 테조스 스테이킹을 지원한다. 4일부터 바이낸스의 사용자들은 이 플랫폼상에서 테조스를 거래할 수 있게 됐고 테조스 리워드는 매번 거래와 올간 실적에 따라 계산될 예정이다. 배분은 내년 1월 20일 종료되며 그 다음부터는 다음 달 20일자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바이낸스는 스테이킹 리워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사용자들을 최소한 1 테조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테조스는 현재 1.30달러이다. 바이낸스 CEO인 자오창펑은 거래소가 비트코인과 테더, 바이낸스 코인에 대한 세 가지 거래 페어를 상장하던 지난 9월 스테이킹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스테이킹을 하면서 테조스 가격이 엄청 올라갔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프랑스 사이버 범죄반 테조스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사용해. 볼까요? 이런 건 보안이잖아요. 이런 건 읽어봐야지. 기사는 11월 21일 날 나온 거예요. 프랑스 사이버 범죄반 테조스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사용해. 프랑스 군 정보 홍보센터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법 비용을 테조스 블록체인에서 인정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자 보도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국립경찰 소속 사이버 범죄 대응센터는 이 시스템을 통해 유로폴 할당 자금으로 암호화폐를 구입해 운영비를 충당했다고 한다. 블록체인이 감산 능력 보장해. 테조스의 주요 연구개발센터인 노마딕 랩스는 이 시스템이 공공기관이 개발한 최초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테조스에 대한 좋은 기사잖아요. C3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로폴에 할당된 자금으로 암호화폐를 매입해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을 사용하면 행정과 절차가 간소화되며 자금의 감사 능력과 추적성이 보장된다고 한다. 이 시스템의 균형을 규제하는 스마트 콘트랙트는 관계자하고만 상호작용하며 이를 통해 C3에는 자신들의 운영 활동을 공개하지 않고도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게 좋은 거죠. 다른 블록체인들은 다 그게 알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당사자만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테조스가 좋네요. 테조스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각국 정부의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읽을 필요 없고 이것들은 됐어요. 이제 이 정도로 하죠. 더 이상 뉴스 없으니까 코인데스크에는 어떤 뉴스가 있는지 볼까요? 이것도 검색을 테조스로 검색을 해볼게요. (11월 15일날) 스위스 증권거래소에서 테조스 기반 상장지수 상품 ETP 출시했다네요. 아까 읽었던 건데 아까 그 영어로 돼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알 수 없었는데 그거와 같은 내용인데요. 스위스 증권거래소 테조스 기반 상장지수 상품 출시 2019년 11월 15일 거의 뭐 한 달 전에 나왔던 거네요. 스위스 증권거래소 6가 지분증명 합의 메커니즘을 따르는 블록체인 테조스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한다. 암호화폐 스타트업 아무는 14일 스위스 증권거래소에서 테조스 기반 상장지수 상품 ETP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프로덕트의 거래를 개시했다. 테조스 암호화폐의 가격에 따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테조스 ETP 티커는 XTYZ다. 칠리에 있는 아문이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암호화폐 기반 ETP를 출시한 건 테조스 ETP가 9번째다. 아문의 총 관리 자산 규모는 7천만 달러에 이른다. 아문은 테조스 ETP의 기반 자산에 대한 수탁 업무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가 맡는다고 밝혔다. 테조스는 지분 증명 블록체인으로 보유한 암호화폐를 거래를 검증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맡겨두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테조스 블록체인에서는 스테이킹을 제빵이라고 부른다. 아문이 출시한 테조스 ETP를 보유하고 있으면 코인베이스가 대신 제빵에 참여하고 보상을 받아 이를 자동으로 고객의 테조스 ETP를 추가로 사는데 투자한다. 다시 말하면 테조스 ETP를 오래 보유할수록 이자가 붙어 주식이 늘어난다. 정말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면? 그냥 마냥 좋은 건가요?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5.5% 인플레이션 때문인가요? 스테이킹 서비스는 특정 블록체인에서만 제공한다. 아문의 테조스 ETP를 구매해 보유한 고객은 테조스 블록체인의 거래 검증과 보안에 기하는 셈이므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빵 보상을 받기 위해 따로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거나 프라이빗 키를 관리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 테조스 ETP는 무엇이 다른가? 아문을 비롯해 테조스 기반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하나같이 테조스의 안정성을 장점으로 꼽는다. 안정성. 테조스가 안정성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고 본다고. 토큰화 증권을 발급하려는 업체들은 테조스는 점점 괜찮은 선택지가 되고 있다. 증권 토큰 발행사들 사이에서는 테조스가 증권 토큰을 발행하고 거래를 취급하는 데 필요한 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췄다는 평가를 굳어지고 있다. 이래서 테조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가? 위티암은 테조스가 이미 지분증명이라는 합의 방식을 공고히 구축한 점이 큰 매력이라고 분석했다.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이용자와 커뮤니티 내에서 한창 논의를 벌이고 있는 암호화폐도 많은데 테조스는 이미 지분증명 방식으로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는 지난달 7,5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토큰을 테조스 블록체인에서 발행했다. 오, 테조스에서 발행해서 사용한대요.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으로 합의 메커니즘을 전하는 이른바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내년 1분기에 예정되어 있으며 카르다노 또 내년 중에 지분 증명 방식을 도입한다. 지분 증명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해당 블록체인과 기반 자산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지켜봐야 된다. 위티함은 테조스의 거버넌스 방식도 증권 토큰 발행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테조스가 증권 토큰 발행자에게 매력적인 요소. 증권 토큰을 발행하는 사용자들한테 매력적이라고 하네요. 테조스의 온체인 거버넌스도 상당히 흥미롭다. 증권 토큰을 발행하는 이들도 처음부터 테조스 프로토콜의 장래를 논의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받기 때문이다. 좋은 내용이네요, 이거. ETP?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 플랫폼으로서 안정성을 평가받아서 다른 애들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코인베이스 거래소 계좌 보관만 해도 보상을 5% 준다. 이 내용 때문에도 테조스 올라온. 근데 왜 리플은 이거보다 더 좋은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떨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어떻게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코인베이스 거래소 계좌 보관만 해도 보상 5% 준다. 이 코인만. 어떤 코인? 테조스 코인. 언제? 이건 11월 8일 날 나온 거예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를 일정 기간 보유한 고객들에게 보상을 지급한다. 가장 먼저 대상이 된 암호화폐는 테조스의 테지 토큰이다. 이러니까 테조스가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소성이 있잖아요. 보유하면 뭐 몇 퍼센트 주지? 5%, 연 5%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테조스를 막 사는 거죠. 너무 같은 말만 있어가지고. 테조스는 시가총 예리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합의 메커니즘인 작업증명 POW의 대안으로 꼽히는 지분증명 방식을 사용한다. 이용자들이 테지 토큰을 맡겨놓으면 스테이킹, 네트워크는 이를 이용해 거래를 검증하고 블록을 쌓는다. 작업증명 방식을 통한 채굴에서 복잡한 수학연산 문제를 푼 채굴자들이 채굴 보상을 받는 것처럼 지분 증명 방식의 프로토콜에서는 토큰을 맡겨둔 이들이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코인베이스에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코인베이스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테조스는 지분 증명 방식이기 때문에 그 테조스 토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블록 세상에 많이 참여한다 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투표를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블록을 생성하니까 스테이킹 한 사람들한테 보상을 줘야 된다. 그래서 연 5% 이율로 준다. 이런 식의 논리인 거예요, 지금. 네. 코인베이스가 정한 보상률 5%는 최근 90일간 테지 토큰을 맡겨두고 받는 보상의 평균치다. 코인베이스는 테지 토큰을 보유한 지 35에서 40일이 지나면 이후 사흘마다 한 번씩 이용자 계좌 잔고에 보상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코인베이스는 자체 암호화폐 교육 플랫폼인 코인베이스 on 테조스를 추가해 교육을 이수한 참가자들에게 테지 토큰을 지급할 예정이다. 야, 이게 뭐 그냥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다 뿌리네. 코인베이스는 지난 3월 기관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인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서 테조스와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메이커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당시 코인베이스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가 주로 고액 거래를 하는
기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보상 계획 발표로 테조스 토큰을 소액 보유한 일반 이용자들도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야, 다른 애들도 주고 막 그럴 건데 왜 테조스는 급등을 하는지 참. 이게 저 TJ 코인데스크에서 기사들이 많네요. TJ로 테조스 7,500원 규모 영국 부동산 기반 토큰 발행. 테조스 공동 창업자 수백만 달러 상당의 테조스 기부할 것. 좋은 거 많네요. 좋은 거 많아.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코인데스크 코리아.com 이게 들어가셔서 테조스 하면 이게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네요. 읽어볼게. 너무 많아서 이제 지친다. 한번 읽어보세요. 테조스에 대해서는 기사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피곤해요. 이제 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테조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뭐 테조스를 보면서 테조스가 뭐 다른 플랫폼, 뭐 이더리움, 이오스, 뭐 카르다노,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말로는 뭐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렇게 뭐 그냥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상으로는 그렇게 뭐 큰 개념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요즘에 테조스가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스테이킹도 하면서 스테이킹은 누구나 하는 건데 이오스도 스테이킹 하거든요. 근데 이오스는 그런다 해서 뭐 주는 건 아니지만 테조스는 스테이킹을 하면 줘요. 그 스테이킹을 하면 주는 이유는 뭐예요? 테조스는 5.5% 인플레이션마다 5.5%씩 그 토큰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긴 공짜 토큰을 그냥 나눠주는 거야. 뭐가 좋은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5%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그렇게 뭐 그렇게 사람들한테 아주 큰 기여를 해서 이렇게 테조스가 오르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어떤 제품이 이렇게 치고 나갈 때 꼭 기술력이 없다 해서 못 나가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하여튼 요즘에 테조스가 대세인데 한번 오늘 테조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